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,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의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주택 문제가 이 사람의 의식주, 이렇게 사람 살고 있는 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겠죠. 근데 현 정권에 들어와서 저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25번째 주택 정책을 이번에 발표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래요. 참 좋은 일이죠.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몇 번씩 정책을 하고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또 없는 분들도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도 여기저기 터지는 문제점을 보면 그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3년, 5년 후에 몇십만 원 가구, 7, 80만 원 가구를 한다고 그러는데, 그때 가서는 또 지금 당장에 급해 죽겠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?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 정부가 이 수립되고 대통령이 계시고 그 밑에 국토부 장관도 계시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주택 정책을 세울 때 먼저 저는 주택에 뭐가 문제가를 신중히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정책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.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보다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의사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는 환자를 처음에 만나서 환자의 얘기를 듣고 환자를 시진, 촉진, 청진 이런 다 합니다. 잘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져도 보고 청진기도 들어보고 문진도 하고 해서 무언가 그 환자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. 환자가 열이 많이 나서 왔어요. 근데 처음부터 환자를 철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하고 또 환자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결론적으로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낸 다음에 이 처방은 어떻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. 열 나서는 환자인데 처음부터 그 열이 왜 나는지를 알아봐야 할 거예요. 그 열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몸의 한 부분이 환웅이 생겨서 이렇게 고름이 잡히면서 뜨끈뜨끈하게 열나는 수도 있고 뱃속에 왜 문제점이 있어 열나는 수도 있고 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근데 처음에 오면은 그 모든 그 열나는 병들을 분석하고 해서 이 병은 왜 이런 열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낸 다음에 그 열을 내리는 치료도 하고 또 근원적으로 열이 발생되는 그 부위에 대한 치료도 하고 해서 그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또 부작용 없이 다 해갖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의사들의 임무아닙니까? 그럼 주택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. 처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 바뀌시고 장관도 바뀌었으면은 주택 정책을 수립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주택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고 전세가 비싸고 이렇게 되는가 충분히 분석을 해 보셔야죠. 왜 그런 거를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아마 했겠죠. 나름대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려고 해서 마음 급하게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충분히 분석해보면 제가 보기도 우리나라 인구 얼마, 옛날에는 한 집에 5명씩 살던 게 이제 한 집에 한두 명 산다.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이 지금보다 2~3배는 늘어나야 된다. 근데 현재 인구는 얼마고, 그 다음에 그 가구, 1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, 모든 걸 계산하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나 주택 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할 거다.
이만큼 주택이 부족하구나. 그럼 처음부터 잘 돌아가고 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세도 그럭저럭 잘 돼가고 있었거든요. 옛날에 이 정권 전에는. 그러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뭐 전세를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택을 늘릴 수 있을까? 그 연구를 해야죠. 그러면 새로운 토지에 짓는 방법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걸 고층화 시켜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그 뭐라고나 재개발하는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그 아파트 없는 데를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. 그 방법을 모조리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해야지.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보면은요 금리를 조절한다든가 대출을 제한한다든가 세금을 올린다든가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니거든요. 그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. 주택 숫자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저처럼 상대도 안 나지고 뭐 경제 잘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? 주택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뭐 하면은 뭐 세금을 2배 물린다. 뭐 하면은 대출을 줄인다.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나와요. 이렇게 의사가 환자를 봤는데 열난다 이거야. 처음에 열나니까 열 내려야 되겠다. 해열제 먹이고 주사를 놔요. 안 떨어져? 안 떨어지면 원인이 문제를 찾아봐야죠. 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찬물 갖다 끼얹어 시킨다고 얼어 죽이게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는 조금 좀 알았나? 뭐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. 그러면서도 지금도 뭐 이 부유층들이 있는 재건축은 뭐 고려하지 않는다. 아니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추가 이익은 다 그 환수한다. 아니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아니 어떻게 자기 집 갖고 있다가 집 졌는데 그 집값이 오랐다고 차액 내놓으라고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모르겠어요. 제가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막무가내죠. 막무가내. 요새 뭐 많이 나오대. 이익공유제.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내놔라 이거야. 못 버는 사람은 좀 같이 나눠 쓰자. 왜?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사람한테 왜 이쪽에는 슬슬 허송세월하고 뭐 한 사람한테까지 좀 돈을 나눠 써야 되나?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모든 것은 다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를 고쳐줘야 됩니다. 그렇죠? 옛날에 어느 양반집 도련님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들판에 나갔어요. 들판에 나갔더니 자기 논에 한쪽 뚝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물을 막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공부를 했으니까 주역을 공부했으니까 방에 얼른 들어가서 책을 펴봤습니다. 책을 펴보고 물이 셀 때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근원에서 막으라고 했어요. 근원에서 위쪽에서. 그래가지고 그 근원에서 막으라고 했어. 그걸 보고 가서 이 사람이 삽을 갖고 가서 흙을 떠가지고 위에 막으려고 가니까 벌써 머슴이 와서 위쪽을 덜컥하니 삽으로 한 삽 떠서 막아버리더라 이거예요. 공부한 자기보다 머슴이 더 잘하는 것 같아. 하루는 또 밑에 동네에 불이 나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. 그래서 얼른 들어가 책을 찾아봤어요. 책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은 물로 끄라고 되어 있어.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막 뛰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양동이니 뭐 이런 그 그릇을 갖고 가서 물 퍼다 붓고 있더라 이거야. 그 양반이 돌아서서 이 공부를 하는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 언제 주역 공부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
뭔가 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, 책상 밀림이라고 하죠. 책상에서 책 몇 개 봐갖고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이렇게 제발 좀 모든 것을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요즘 보면은요, 1가구 1주택 있는 사람들 많죠. 한 주택.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또 산단 말이에요.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을 사는데 이 집 팔고 저 집 사서 살라니까 중개료, 소위 복비라는 것이 막 엄청나게 뭐 들어가지. 그 다음에 이 집을 팔으니까 양도소득세 받지. 저 집 들어가려니까 취득세 내야지. 등록세 내야지. 이사비는 뭐 할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. 이런 걸 따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부담스럽다 이거요. 아마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국가에서 다른 데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수출을 많이 독려해서 벌은 돈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저 그 집 한 채 갖고 이사 가는 사람한테는 이쪽에서 집 팔아서 저쪽 갈 때 취득세 등록세 아주 저렴하게 하든지 아주 없애가지고 집 한 채가 한 채 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? 그런 것도 전부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지도자들,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?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나게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을까?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서 저 재난지금 이런 거 주면 고맙게나 생각하고 정부의 뭐라고 하나 지지? 투표를 해줄까?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 말로는 뻔합니다. 뻔해요. 정말로 뻔합니다. 그 뻔한 걸 알면서도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.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만족하게 살고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서 해야지. 난 이 정부 지금 4년 내내 그런 거 한 번이나 해봤나? 아니, 자기들끼리 권력싸움이나 하고 말입니다. 검찰총장, 법무장관 싸웠었고 또 장관들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 자기 소신껏 얘기했다가 당인이나 어디서 누가 한번 큰 소리 딱 치면은 슬그머니 물러나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뭐 용두삼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? 제발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하는 정부가 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고 진짜 좋은 나라에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에 태어난 걸 후회하고 뭔가 자기에게 돌아온 그 환경을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우리의 후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. 다 같이 노력합시다. 감사합니다.